아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벌써 2020년 6월 25일 개봉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3년째.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악정권을 무릅쓰고 영화를 극장에서 기어이 개봉을 했어요. 2020년 6월 25일은 CGV하고 롯데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제 제가 가끔씩 이런 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 뭐 이런 거 추진한다 그러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 그래서 2018년서부터 이제 진행이 됐죠. 남북교류 뭐 평화 뭐 회담 뭐 이런 걸 추진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19년 2020년 이때가 이제 사실 좀 피크였어요. 그래서 영화 개봉을 했는데 개봉 전에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제작비가 그래도 적지 않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좀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출품도 하고 또 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이 영화를 이렇게 양산하는 서포팅하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화 보셨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게 사실은 2020년 개봉 이후에 지금까지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세계 로마 국제 우리 영화제가 거기서 대상을 타고 한 3개 정도 수상도 했어요. 그리고 제일 기만적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제일 웃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 영화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021년인가요? 이제 소문이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대전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그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국가기록원은 말 그대로 모토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구 보존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영화 거기 들어갔어요. 좀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반응도 나오고 또 외신에서도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제 계속 다뤄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끝내 어떻게든 죽여볼까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구 보존될 만한 가치는 지니고 있다 라고 그들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생각할 만큼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장이 이 문화예술 지원도가 이제 굉장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해드리자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수에서 대구에 왔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 정말 빚져지게 싸웁니다. 특히 이런 문화예술 분야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되게 고상해 보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잔잔한 호수 밑에 그 백조가 우아하게 논이기 위해서는 쉼없이 발길질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총만한 그렇지. 이 영화를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뭐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수십 명 불을 두드렸어요. 뭐 단 9천만 원이라도 좀 어쨌든 정부 기금. 그러니까 정당한 어쨌든 이 작품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좀 지원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떨어졌어요. 100% 떨어졌어요. 100%.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어이 어쨌든 뭐 이 영화를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사회로 했습니다. 사실
네. 이게 가끔씩 그 말씀도 드리는데 15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15년 동안 매일같이 영화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2004년도에 이 영화 아이템을 처음 접한 그때부터 아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2020년 개봉했으니까 15년, 16년이 걸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요. 일단 이 여러분들이 보신 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언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6개 언어가 사용됐어요. 모두.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영어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자료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료 찾는 거는 그래도 자료는 어떤 뭐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같은 데를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찾는 게 어렵지.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찾는 거예요. 70년, 6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뭐 어디서 살았대더라 이런 일이 나오는데 막상 가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작업이 거의 절반 이상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여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서 극적으로 이제 당시 북한 전쟁고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동창생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았던 작품인데요. 어쨌든 다행히 이 작품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이렇게 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같이 상영하고 같이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 영화가 세월이 보내도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는 사람과 사이의 어떤 진솔한 그 이야기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루마니아에서 북한 남편을 기다리는 그 평생 북한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숭고한 사랑이죠.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한글을 적었잖아요. 영화에서 보셨지만 한글을 적은 이유가 남편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매일같이 한글을 적은 거예요. 한글을.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성경들 어르신들 적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기억서부터 시작해갖고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전이 돼버린 겁니다. 사전이. 그래서 16만 자가 수록된 사전.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전이 그게 양쪽으로 끼고 있는 중간에도 있지만 그 사전이 바로 그분이 한자 한자 기록한 사전이에요. 그런 거는 참 세계 어디서도 세상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나. 특히나 유럽에 계신 분이 참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숙연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또 순진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데 저 관계를 누가 가로막았다는 거죠, 사실. 결국 그게 이제 김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관객이 됐을 때 몇 가지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에서 한 7분 정도의 노인들을 만났는데 제가 여러 영화 다 보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북한 아이들과 어떻게 놀았어요?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거든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래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현장에서. 저게 2019년도 취재 당시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한국말인 거예요. 계속 김일성 소리도 들려오고.
노래가 무슨 뭐 노래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냥 조용히 듣고 촬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노래를 모르니까 그냥 뭐 질문하기도 그렇고, 노래가 끝날쯤 되니까 갑자기 뭐 다 보셨겠지만 갑자기 할머니들이, 사실 그 할머니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자기 차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할머니들이 내려오시더니 뭐 갑자기 중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 노래가 되게 중요한 노래구나. 그리고 이 노래 계속 들려오는데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촬영을 끝내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가자마자 노래부터 찾은 거예요. 이 노래가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이 자막에 넣었지만 그 노래가 김일성 찬가예요. 조금 볼점 설명드리면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애국가 있죠, 분명히. 북한의 애국가는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김일성 찬가는 모르면 안 돼요, 사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게 바로 김일성 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뭐 장백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탈북민들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탈북자인지 아니면은 위장 간첩인지 뭐 또 뭐 다른 어떤 뭔가 있는지 아니면 중국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갑자기 숙소에서 새벽에 갑자기 막 일어나서 깨문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생일은 며칠 뭐 이러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김일성 참가 그렇게 노래를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이 탈북민들의 그 진리를 판가름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예요. 그만큼 중요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저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이 취재할 때 몰랐어요. 이 김일성 참가가 뭔지는 모르고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근데 처음 이 할아버지 장면이라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그때 그 날짜를 봤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되게 놀랐어요. 그때 이 노래가 194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아 진짜 무릎을 쳤어요. 아 이 노래 안에 정말 북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구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노래와 관련된 저는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모두 6개 나라예요. 사실은 동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 나라는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달라요, 뭐든지. 그런데요, 이 6개 나라에 있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증언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 아이들의 아침 조회 시간은 6시였다. 그 말은요, 그게 루마니아가 됐던, 불가리아가 됐던, 체코가 됐던, 헝가리아가 됐던, 하나도 안 돼요. 똑같이. 모든 아이들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했고, 아침 6시 반에 체조를 했고, 운동장에 모여서 국기, 그러니까 그들의 인공기죠. 인공기를 개항하는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식으로 경례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김일성 참가를 불렀다. 그 노래예요. 영화에서 아이들 이렇게 막 국기 이렇게 막 경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 애들이 모여서 체조하면서 아침 기상하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김일성 참가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고 싶은 게 뭐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안에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불가리아 노인들은 대한민국과 전혀,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1950년대 북한 아이들을 만났던 걸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 이후에 접할 이유도 없었고 저 노래만 아는 거예요. 단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 못해요. 한국어를. 이 노래만 아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데 이 노래를 10대 때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소름 끼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망각 속에 잊어버릴 나이 70대, 80대가 됐는데도 이 김일성 참가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가사가 정확하게 맞아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당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곳곳에서, 동유럽 곳곳에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이 불가리아의 노인들은 단지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지금 이 노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를 직접 불렀던 애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이상할 겁니다. 여기 열병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줄 맞춰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하고 쫙 가는 장면입니다. 맨 앞에 이공계 들고 가는 장면. 1950년도에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전쟁고아를 보내갖고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열병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국가라는 체제, 통치 행태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이 동유럽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접근해 들어갔어요. 15년 동안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아, 정말 북한 체제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접근으로 그 북한 아이들과 동유럽 사람들의 순수한 휴머니즘으로 접근했던 저는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영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 그대로 정말 반김일성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국가 지도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곳곳에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에서 동유럽 사람들의 증언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강제로 돌아갔는데 이 강제로 돌아간 다음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나 네.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 시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1950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는 족보 출현이 일어났고 김일성을 축출하기 위한 소련파, 연합파 이런 데들의 우리 옛날 역사책 보면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 이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56년도 종파 투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영화에서 등장하는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나와 있는데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자유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954년도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동유럽에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흐름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혁명에 이 자유와 혁명, 자유와 물결에 애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아이들은요 상당히 엘리트급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평범한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960년, 70년대에 미국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유학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애들과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선 문명과 선진적인 기술, 지식, 또 어떤 문화적인 환경들, 수준 높은 문화적 환경들, 여러 가지를 갖다 접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았거든요, 동유럽에서. 근데 무려 그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한 5,000명 되고, 제가 발견한 건 비공식적으로 10,000명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유럽 곳곳에 앞선 기술과 문명을 배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석탄 채굴하는 작업이 오늘날 IT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 되는 이 석탄 채굴 기술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동유럽 학교나 기술 학교에. 그래서 그걸 다 제시가 취직한 아이들이에요. 그 1만 명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국가 지도자였고 북한이라는 사회를 잘 살게 만들고 싶다면은 그 1만 명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으로 되려고 들어와서 사회 곳곳에 제대로 활용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발전의 인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명의 아이들을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국경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예고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애들을 2명, 3명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숨겨진 역사인지 아세요? 저들이 숨기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체제, 특히 북한 체제 잘 아시잖아요. 저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도 굉장히 크게 뻥치게 할 줄 아는 잘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반대로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어떻게든지 감추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 북한 전쟁과의 역사가 지난 60년 동안 감춰진 역사로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숨겨진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상당 부분 아이들이 제거되지 않았을까. 이 아이들은 유럽 곳곳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단체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집단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들도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늘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단체 생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1만 명이나 되는 유럽의 아이들을, 동유럽에 있었던 북한 아이들을 뿌리뿌리 틀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일성 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만적인 역할을 했는지 저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만든 이유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18년, 19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상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한의 앞선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합치면, 북한의 자원이 합치면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평양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쳐갖고 유럽을 간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그게 사실은 2018년, 2019년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북한의 패시의 역사성, 그 모순의 역사성을 제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냥 단지 북한은 그냥 나쁜 나라고 우리하고 안 맞는 나라야. 그 정도로는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 좌파 정부들이 해왔던 그런 잘못된 남북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가 큽니다. 북한 체제가 왜 잘못된 체제이고 단지 그냥 감각적으로 북한 체제는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는 도와주면 되지 않은 그런 논리에 쉽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논리로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20-30년 동안 이 남북교류의 패턴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딱 정해진 패턴인 것 같아요. 막 올라갔다가 국민들을 갖다가 고조시켰다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되는 건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죠. 저는 극단적으로 통일을 갖다가 부정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는 2천만 북한 주민이 김정은 체제,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2천만을 갖다가 지금 억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대구에 오면서 대구의 시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제가 굉장히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일같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산 내려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에너지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구 가도 많은 좀 에너지를 받고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좀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 계신 분들 열정적으로 영화 만드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제가 이제 이 다음 작품으로 우리 건국 대통령, 건국의 역사를 왜곡시킨 작업들에 대해서 거짓말들만 다 이렇게 찾아내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거짓과 왜곡된 것들을 밝히는 두 번째 작품, 이 작품에 의한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와이로만 대통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호 씨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조정호.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 다음 작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좀 양쪽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같이 영화를 보고 과연 역사가 얼마나 역사가 무엇인지 항상 좀 잊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귀한 기회에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몇 분